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고양 창릉 신도시의 첫 본처약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나온 입주자 모집 공고는 사전 처약 당첨자와 새로운 처약 대기자 중 누구에게 유리했을까요? 그리고 당첨되면 안전 마진이 얼마 될 것인지, 그리고 당첨 전략은 어떤 것인지 총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신도시는 덕양구 일대에 조성되는 240만 평 약 3만 8천 호 규모의 대형 신도시입니다. 서북부 무주택자들의 희망이고 3기 신도시 선호도 중에서 하남 교산지구에 이어 2위를 달리는 곳이에요. 2021년 12월 다시 4차 공공사전청약에서 두 개 구역의 공공분양과 한 개 구역의 신혼희망타운이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본처약 공고가 드디어 발표가 됐어요. 3기 신도시 중에서는 두 번째 분양입니다. 첫 번째 분양은 작년 10월에 인천 계양 A2 블록 공공 분양이었어요. 이 분양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 당시 분양 공고가 떴을 때는 747세대 모집에 사전 청약 당첨자한테 562세대, 일반 공급으로 185세대가 공급이 된다고 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 공급에 따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특별 공급 기간이 지나고 봤더니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 비율이 41.8%에 달했습니다. 562명 중에서 235명이 포기했던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전 청약에는 372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으로 420세대가 나왔습니다. 일반 공급으로 더 많은 비율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조한 흥행 결과를 보였어요.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모두 다 8대1 수준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신도시의 공공분양 경쟁률 치고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사전 청약 당시 경쟁률이 52대 1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영향을 줬습니다. 18% 인상된 분양가, 두 번째, 다른 신도시와 다르게 소외된 교통대책, 유일하게 3기 신도시 중에서 지하철 연결 계획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저렴하고 이런 대형 신도시는 무엇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대형 신도시의 공공분양은요, 분양받고 6년 지나면 분양가와 전세값이 비슷해져요. 이번에 발표된 고양 창릉 S5 블록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GTX A 노선 역사까지는 좀 걸어서 접근이 어려운 곳이에요. 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불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도보권으로는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이제 경전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양 은평선이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역세권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개 평이 있어요. 51 타입,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 근데 면적이 작은 면적, 51 타입이 249호, 그리고 59 타입이 321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신도시에서 선호도가 높은 74 타입은 106호, 84 타입은 83호로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759호를 선발하는데 사전 청약으로 633호가 배정이 됐고, 일반 분양으로 이번에 126호가 나옵니다.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없고요. 2018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자,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30%가 배정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 기타 수도권 거주자한테 50%가 배정됩니다. 2월 17일부터 특별 공급으로 이제 본격적인 청약이 시작돼요. 가장 중요한 거, 창릉 S5 블록의 분양가 변화 보겠습니다. 3년 전에 사전 청약했을 때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을까? 왜냐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공사비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간 놀랐습니다. 51 타입은요, 4억 1,500만원에서 평균 분양가 4억 6,500만원으로 12% 증가했고요. 59 타입은 4억 7,900에서 5억 3,700만원 12% 증가했습니다. 아니, 이 분양가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가장 비싼 분양가하고 가장 낮은 분양가를 평균한 겁니다. 74 타입 분양가는 5억 9,400만원에서 6억 5,900만원, 그리고 84 타입은 6억 7,300만원에서 7억 4,700만원, 전체적으로 11에서 12% 정도 분양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고양 창릉 S6 블록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급되는 A4 블록 신혼희망타운 아래쪽에 공급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도보로 GTX를 이용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경전철 접근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S5 블록보다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세대수도 작고요.
자, 59 타입은 323호고요. 74 타입은 A 타입이 47호, 174 B 타입은 60호가 공급됩니다. 여기도 소형 면적 비중이 많습니다. 3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공공 분양이 소형 비중이 많다는 거 굉장히 아쉽다고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435 중에서 사전청약으로 351호가 공급되고 일반 공급으로 79호가 나옵니다. 전매 제한 3년, 얘도 똑같이 거주 의무가 없고요. 2017년 12월에 입주입니다. 나머지는 S5 블럭과 동일해요. 자, 59 타입 분양가 보겠습니다. 323호 최고 분양가는 5억 7,200이고요. 74 타입은 7억 1,1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S5 블럭보다는 분양가가 약간 더 낮아요. S6 블럭 사전 청약 대비 분양가 변화 보겠습니다. 59 타입은 4억 9,8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 11% 증가했고, 74 타입은 6억 2천만 원에서 6억 8,900만 원으로 11% 증가했습니다. 분양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자, 작년 12월 29일 기사 보겠습니다. 고양 창릉도 공사비가 40% 급등했다. 3기 신도시 본청약 빨간불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0%까지 사전청약 대비 분양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맞았을까 예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분양가의 토지 비중 차이, 아무래도 계양지구 대비해서 고양 창릉지구나 교산지구는 좀 분양가가 대지비 자체가 좀 높게 책정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양가에서 이제 공사비 비중이 적다 보니까 공사비 인상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분양가에서는 덜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론 악화 우려죠. 안 그래도 사전청약이 지연됐는데 분양가까지 많이 오르면은 여론이 안 좋아질 테니까 여기서 약간 국토부하고 LH가 양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분양가만큼 중요한 게 바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계약 비율입니다. 왜냐면 이제 옛날 사전청약 당첨자 말고 이제서야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려는 분들한테는 이 계약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S5 블록 같은 경우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배정 세대수가 83.4%나 됐고요. S6 블록은 81.6%였습니다. 인천 계양 A2 블록 75%에 비해서 6.6%포인트에서 8.4%포인트 많았어요. 일단은 포기했던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계약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계약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하철 연결 계획, 두 번째는 분양가 상승입니다. 하지만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요, 지하철역, 경전철 역사가 더 늘어나면서 교통 호재가 생겼고요. 또한 GTX A 노선이 빠르게 추진되는 와중에 아무래도 교통 호재 지역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인천 계양지구하고 비교 대상은 좀 아니에요. 두 번째, 분양가 상승 예상보다 적은 11%에서 12% 정도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계약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 A2 블록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사전청약 계약 비율이 44%밖에 안 됐지만 고양 창릉 S5, S6 블록은 이것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반 공급 비율 한 30에서 40% 그리고 사전청약 당첨자의 계약 비율은 한 60에서 70%까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전체 두 개 합쳐서 1110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330호에서 440호 정도가 일반 공급 분양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은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고양 창릉은 아마 그런 낮은 경쟁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청약해야 되나요? 그건 제가 반문을 해야죠. 이거 청약 왜 안 넣으려고 그래요? 당연히 넣어야죠. 사전청약 당첨자면 꽉 잡아야 되고 일반 청약을 넣는 분들도 당연히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분양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창릉 신도시 민영주택 나오면 이 분양가 분명히 선녀라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저렴한 거예요. 입주하고 나서 전세 한번 돌리면요 최소 3억 이상 시세 차익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실거주 의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분양가 때 다른 거 찾아보시면요 진짜 형편없는 입지 찾으셔야 돼요. 강남권 분양 말고 지금 이만큼 매력적인 거 찾기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청약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소형, 타워형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선 중형면적 찾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환기 잘 안 되는 타워형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이거 털썩털썩 여기저기 아무데나 붙을 만한 곳인 분들면 판사형 노리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타워형 되셔야 됩니다. 솔직히 실제적으로 입주하고 나서 타워형하고 판사형 가격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근데 당첨 안 되고 나서 나중에 이 아파트 입주 2, 3년 지나서 살려 그러면 소득으로 접근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같이 나온 게 A4 블록 신혼희망타운입니다. 55타입이고요. 603세대가 공공자가주택 형태로 나와요. 이 중에서 사전청약으로 417세대가 배정됐네요. 분양가는 5억 1,800만원에서 5억 2,500만원, 확장비는 600만원대가 나왔습니다. 자, 이 공공자가주택 신혼희망타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책은 아니에요. 너무 초소형 면적으로 공급했고, 안 그래도 적은 공공분양에다가 또 30%는 쪼개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더욱더 분양 물량을 줄이는 정책이었죠. 3기 신도시 임대 비율이 너무 많아요. 어찌됐든 이 신혼희망타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번에 공급되는 3개 블록 중에서 입지는 가장 좋습니다. 도보권으로 접근 가능한, 창릉역에서 도보역 접근 가능한 단지가 별로 없는데 그중 한 곳입니다. 당연히 입지는 좋고요. 공공자가주택인 거 감안하고서라도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다만 면적이 작기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 아니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또 하나, 만약에 외벌이 가구고 월 버는 금액도 제한적이다는 분들께도 대안이 될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평면이 잘 빠졌기 때문에 3인 가구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무엇인가 하나 시작을 하시기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 좋은 발판이 되는 것이 바로 창릉 A4 블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소득 맞벌이 가구한테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분양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창릉 S5, X6, A4 블록은 같은 일정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청약 평형과 타입을 잘 선택하면 의외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청약 당첨자는 2월 17일부터 청약 접수 시작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특별 공급은 2월 19일, 일반 공급은 2월 20일부터입니다. 참고로 당첨자 발표일에 같은 단지에 동시 청약을 하면 안 되는데, 부부는 각각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거 아시죠? 이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청약 기회를 최대한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월 1일 멤버십 영상에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의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페를라 기간 추천 분석과 무주택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드렸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